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 척추센터장 장수진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재발한 디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증상은 어떻고 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실은 끝이었는데 요즘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재발한 디스크에 대해서도 내시경으로도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더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발한 디스크를 수술하는 치료를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디스크를 수술했을 적에 그 수술로 인한 결과로서 신경과 디스크와 그 주위 조직들에 일종의 흉터 조직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강하게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수술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흉터 조직 때문에 수술 자체가 조금 쉽진 않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 흉터 조직들로 인해서 또 다른 합병증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흉터 조직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작은 혈관들이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우리 몸에 조직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게 흉터 조직인데, 흉터 조직들을 가르고 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은 혈관들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시야를 가리기에는 충분한 작은 이런 출혈들이 계속 뽕뽕뽕 솟아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재발한 디스크를 수술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내시경 수술보다는 조금 더 열어서 진행하게 되는 현미경 수술을 제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 그림에는 보시면은 위쪽은 흉터 조직, 아래쪽으로는 이전에 수술하고 뼈를 일부 제거하고 남아있는 조직들입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흉터 조직과 아래쪽에 있는 남아있는 뼈 조직 사이에 경계가 있긴 하지만 이 경계가 늘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요 경계,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조직이 흉터 조직일까? 엉겨 붙어 있는 신경 조직일까? 혹은 디스크 조직일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재발한 디스크를 수술하는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디스크를 제거할 때는 우리가 뼈의 일부를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하고 신경관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뼈를 많이 제거하면은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수술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되다 보면 뼈를 조금 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디스크가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일부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럼 남아있는 건 디스크 요거밖에 없는데 또 터져 나오고 제거하고, 그러면 디스크가 조금밖에 안 남아요. 남아있는 디스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퇴행성 변화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흔히들 말하는 나사를 박는 수술 혹은 인공뼈를 넣는 수술, 유압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첫 번째 디스크 제거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CT를 찍어둔 사진이에요. 자, 가운데 사진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뼈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뼈에 대해서는 초록색 점선을 그려놓고 제거한 뼈에 대해서는 빨간색 점선을 그려놨어요. 보시면은 한쪽으로 빨간색 뼈가 일부가 제거된 게 보입니다. 마지막 가장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이는 주황색 점선, 후관절이라 부르는데, 관절은 두 개의 뼈와 뼈가 만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상을 많이 입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공관절을 넣거나 유압수 를 하는 방향밖에 남진 않아요. 재발한 디스크를 어떻게 수술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흔히 결정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인 미세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작은 조직을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디스크를 좀 크게 확대하면서 흉터 조직과 뼈 조직과 정상 조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사이로 가르고 들어가기에는 요 미세 현미경이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세미경 수술의 단점은 근육을 그만큼 가르고 벌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오는 재활의 과정이나 피부 상처의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 내시경은 피부 절개가 작기 때문에 재활의 과정은 훨씬 더 이점이 있지만, 그 반대로 작은 출혈을 하더라도 내시경의 시야를 가리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또는 이 출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출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오히려 내시경의 장점만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은 작은 구멍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피부 절개가 작고, 그리고 그만큼 근육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의외로 수술 이후에 통증이 좀 적다고 표현하십니다. 다만 통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수술 이후에
재발해서 다시 내시경으로 수술하신 분이세요. 첫 번째 수술도 내시경이었고 두 번째 수술도 내시경이기 때문에 원래 뚫었던 콧구멍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수술을 2번 했지만 흉터는 한 번 한 사람과 동일하게 이렇게 남는,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이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 흉터는 예전에 한번 현미경으로 길게 찢어서 수술하신 흉터고, 왼쪽에 있는 이런 흉터는 요번에 제가 내시경으로 제거해서 만들어낸 흉터입니다. 딱 봐도 비교가 예전에 수술한 것보다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되고 나면 훨씬 더 작아지고 좀 더 눈에 안 보이게 될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내시경 수술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몇 개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가 터져서 두 번째 디스크를 이렇게 예쁘게 내시경으로 제거했었고요. 세 번째, 다시 화살표처럼 디스크가 재발해서 마지막 디스크를 다시 제거하는 요 MR 사진입니다. 자, 왼쪽 위의 사진이 첫 번째 수술하기 전에 화살표 끝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보이고, 윗줄의 오른쪽 디스크는 제거해 놨습니다. 왼쪽 아래쪽 디스크가 다시 이렇게 탈출하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수술했던 분이신데 이렇게 화살표 끝처럼 또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거를 다시 해드린 사진입니다. 실제로 내시경 사진에서도 보면은 아래쪽에 뼈에 남아있는 뼈 조직과 위쪽에 있는 흉터 조직이 이렇게 있지만, 다행히도 흉터 조직과 뼈 조직이 잘 갈라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제거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렇게 내시경으로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극히 드물긴 하지만 재발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 그림처럼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내시경으로도요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디스크가 재발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이 이런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고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발한 디스크에 대해서 내시경으로 치료한다, 할 수 있다에 대한 설명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